백두대간을 머리에 이고 발 아래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곳 경북 안동. 안동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은 이곳을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에 서 있게 했는데요. 수많은 대학자를 배출하고 수준 높은 유교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안동에서 선비의 멋과 정신을 만나봅니다. 2010년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을 살아온 마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73호로 지정된 소나무숲 만송정은 조선 선조 때 마을의 입지 환경을 개선하고 풍경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든 숲인데요. 겨울에는 마을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양진당은 풍산 류씨의 대종가입니다. 고려 말 건축 양식과 조선 중기 건축 양식이 섞여 있는 정남향 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유산은 하회마을과 양동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보호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양진당과 함께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반가인 충효당은 서해 류성룡의 종택입니다. 당호를 충효당이라고 짓게 된 이유는 서해가 임종할 당시 자손들에게 남긴 식구절인 충과 효 외에 달리 할 일은 없다 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바위 벼랑인 부용대에 오르면 하회마을과 마을을 감아도는 낙동강의 물구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회탈은 안동이 가진 또 하나의 귀중한 문화유산인데요. 하회마을에서 전해져 온다 해서 하회탈입니다. 하회탈은 사실적 조형과 해학적 조형을 합해 신분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좌우를 비대칭적으로 만들어 고정된 표정을 피하고 각 성격에 알맞은 표정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하회탈뿐만 아니라 세계 50여 개국의 개성 넘치는 탈도 볼 수 있습니다. 하회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조형미를 띠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어떤 그런 특징적인 표정들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이 탈 공연할 때 탈 쓴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회탈은 오리나무로 만들어졌고 제작 시기는 고려 중엽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회 세계 탈박물관 김동표 관장은 하회탈을 깎는 장인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하회탈의 매력에 빠졌는데 지금까지 긴 세월을 오직 하회탈을 제작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회탈은 찡그리거나 웃는 등의 다양한 표정을 지녀야 하고
봉건 사회가 지닌 신분적 특징도 잘 나타내야 합니다. 각 신분마다 특징적인 표정을 부여해서 백정탈 같으면 아주 백정답게, 양반탈 같으면은 뭐 옛날 양반을 이야기할 때는 길거리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도 경망스럽게 뛰어다니지 않고 대추 세 알만 먹고도 배부르다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유유자적함, 여유스러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작은 허풍 이런 것이 같이 섞여 가지고 그 표정들이 탈에 그대로 스며져 있죠. 탈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조형 예술품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안동을 흐르는 선비정신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 시인 이육사는 퇴계 이황의 14대 손인데요. 본명은 이원록, 자는 태경, 어릴 때는 원삼으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그는 죽음을 초월한 저항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육사의 시 절정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은 저항시의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 시 속에 흐르는 정신세계는 독립운동에 대한 굉장히 처절한 그런 의식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 다가 또 그런 시는 아니지만 거기 이제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40평생의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고향의 그리움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난 뒤에 광복 이후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의식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육사 문학관에서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논객으로 활동했던 선생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생애 전반은 총칼로, 생애 후반은 펜으로 일제에 맞섰는데요. 선생의 작품들은 민족 순환에 대한 울분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동경을 모두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당했던 처참했던 고문 현장과 피로 얼룩진 도포, 감옥 수감 도구들은 악랄했던 일본의 만행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생은 옥중에서도 일제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고 순국하는 날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광복의 순간이 올 거라는 희망 또한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시를 쓰면서도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그 시의 내면적 깊이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엔 예를 들면 초인이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엔 초인이라는 것은 광복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를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도 읽어도 그 당시에 육사 스님의 그런 그 의식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살림집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집은 임청각입니다. 보물 제182호인 임청각은 1519년에 지은 고성 이 씨의 종택인데요. 조선시대에 왕이 아닌 사람이 지을 수 있었던 최대 규모 99칸짜리 집입니다. 임청각은 500년 민족 정기를 이어오며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는데요. 이곳 군자정은 수많은 독립열사와 시인들이 묵어간 곳입니다. 정자 옆에 연지를 조성하고 군자를 표상하는 연꽃을 심어 군자로서의 심성을 닦고자 만든 공간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이들의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집도 아름답지만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아름다웠던 그런 집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 민중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이 집 사람들이 전체가 만주로 이주하여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임청각에서 태어난 석주 이상용 선생은 전 재산을 바쳐 의병기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계몽운동과 무력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략의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석주 일가는 선생을 비롯해 부인 김우락, 동생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모두 11명의 독립운동 서훈자를 배출했습니다. 독립열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임청각에서 감사함과 평온함을 느껴봅니다. 유교 문화권의 중심지로 수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한 안동은 지난 2015년 유교 책판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유교 책판은 영남 지역 305개 문중에서 기탁한 718종, 64,226장의 목판인데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인쇄하고 발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700여) 종의 유교 책판 내용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선현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목판의 글씨를 정교하게 새겨낸 솜씨도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유교 책판이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들을 책으로 간행하기 위해서 나무판에 새긴 인쇄물을 얘기합니다. 저희 국학진흥원에는 총 이제 305개 문중에서 총 이제 718종 64,226장이 2015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생각하며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흔적이 안동에 있습니다. 권 선생은 1969년 단편동화 강아지똥을 발표하며 동화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도 몽실언니, 무명저고리와 엄마, 점득이네와 같은 주옥 같은 동화 100여 편을 써내려갔습니다. 작품 속의 소재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권선생님의 소재라는 건 작품이 고통에서 찾다 보니까 그 고통이라는 거는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찾아오는 고통도 있고
현실 사회적으로 오는 가난이라든가 분단이라든가 이러한 고통도 또 있거든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그 주인공들이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그려놨거든요. 권 선생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또 아끼며 검소하게 살았지만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었는데요.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산과 인세를 북한과 아프리카, 중동의 아이들을 위해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는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강아지 똥에도 따뜻한 관심을 가졌던 권정생 선생. 그의 큰 마음이 스며 있는 책 한 권, 글 한 구절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연 속에서 같이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랐겠죠.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든 하찮은 벌레들이라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똑같이 나누어서 공평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배워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걸 선생님이 동화 속에 담아서 메시지로 전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천등산 중턱에 천년고찰 봉정사가 있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 스님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국보 제311호인 대웅전은 조선시대 초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인데요. 내부에 들어서면 후불탱화인 영산 회상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겹치마 팔짝지붕을 얹은 대웅전은 현존하는 다폭의 건물로는 최고의 목조 건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다포 양식으로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단청이 약 한 600여 년 전의 단청이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단청으로 지칭되는 금단청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국보 제15호인 극락전은 배흘림 형태의 기둥과 맞배 지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극락전 정면에 있는 3층 석탑은 고려시대 중엽에 조성된 탑인데요. 2층 기단을 쌓아 탑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위로 3층의 탑신과 머리 장식을 얹은 모습입니다. 극락전 내부의 불단 위에는 불상과 불화를 봉안했는데 그 주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윗몸을 짜맞춘 뒤 다포식 구성을 지닌 지붕을 씌웠습니다. 봉정사에 있는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서 배흘림 기둥에다 주심포 양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서 그 건축 양식이 가장 특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예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된 것인데요.
병산서원에서도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교육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많은 학자를 배출했습니다. 병산서원은 서해 류성룡 선생과 그의 셋째 아들인 수암 류증공을 배향한 서원인데요. 서해 선생의 문집을 비롯해 각종 문헌 1000여 종과 3000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곳곳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건물은 그냥 자연의 일부라는 선조들의 건축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우리 민족의 절제된 마음, 그리고 자연을 지켜가고자 하는 민족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75년도에 일로 옮기고 난 뒤에 병산서당이라 그랬습니다. 왜 병산서당이냐? 앞에 보이는 산이 저게 병산입니다. 병산서당이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1607년도에 서희선생님께서 작화하시니까 후학들이 존덕사라는 묘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위판을 봉안하시고 1614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병산서원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따지면은 고려 때부터 생겼던 서원이 되겠습니다. 안동은 추로지향으로 불립니다. 추로지향은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맹자가 태어난 추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의 원형을 계승해 나가는 고장이라는 뜻인데요. 청량산 자락에 있는 도산서원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선비의 전형인 퇴계 이황 선생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도산서원의 건축물들은 대개 간결하고 검소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퇴계 선생의 성정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운정사는 영남의 선비들이 퇴계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공부하던 산실인데요. 그 원형이 잘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2019년에) 세계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이 된 9개 서원 중에 하나인데, 퇴계 선생의 학문을 계승한 영남 학파의 정신적 근거지가 되는, 고향이 되는 그런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덕사는 퇴계 선생과 그의 제자인 월천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인데요. 월천 역시 스승과 마찬가지로 청렴함과 강직함이 돋보였던 수재였습니다. 도산서원의 강당인 전교당은 조선 선조 7년에 건립됐습니다. 현판에 적힌 도산서원이라는 글씨는 당시의 명필 한석봉의 작품입니다. 전교당 좌우에는 서원 원생들의 기숙사인 박약제와 홍의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유물을 전시해둔 옥증각은 1970년에 완공됐는데요.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던 선생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매화 벼룩, 옥서진, 서계와 같은 문방구는 물론 교육용 천문 관측기구인 혼상과 혼천이도 볼 수 있는데요.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해석한 퇴계의 우주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책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곳이었던 광명실. 수많은 책이 나에게 광명을 준다는 뜻의 광명 현판은 퇴계 선생의 친필입니다. 착한 사람, 즉 착한 선비를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서원 창설운동과 함께 그에 걸맞는 교재를 개발하시고 또 글을 아는 선비들뿐만 아니라 한문을 모르는 서민들까지도 교화하시기 위해서 향약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또 도산 12곡을 만드셔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셨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안동. 수백 년을 이어온 선비 정신으로 수많은 대학자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품었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민족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터전에서 내일의 발판을 준비하며 천년의 미래를 밝혀봅니다.